2022년은 유독 연예계에 큰 별들이 많으셨습니다. 누군가와의 이별은 여러 번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 중 하나입니다.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모래시계, 첫사랑 등의 숱한 드라마에 나오며 순박하고 서민적인 아버지 등 친근한 이미지의 배역들을 많이 맡았던 배우 김인문을 기억하시나요? 특히 장기간 방영했던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에서 그가 맡은 박달재는 전원일기의 최불암과 비교될 정도로 우리네 아버지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던 연기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까지도 연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의식을 잃기 전까지 병실에서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4월 25일 끝내 그는 세상을 뒤로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벌써 고인이 떠난 지 어느덧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인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인은 1939년 경기도 김포군 대곡면 율생리에서 태어나 고교 시절 연극부 활동을 하며 배우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녹록지 않았던 집안 사정 때문에 동국대학교 농업학과를 마치고 2년 8개월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평소 연기를 하고 싶었던 열망 때문에 공무원을 그만두고 무작정 김수용 감독을 찾아가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고 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70여 일을 매달려서 사정사정한 끝에 1968년작 맨발의 영광을 통해 데뷔하게 되죠. 그는 TBC 특채 탤런트로 뽑혀 브라운관의 얼굴을 내밀어 1973년 어머니를 시초로 주연을 처음 맡았고 특히 장기간 방영한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에서의 그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민 연기에 능했고 이러한 연기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인문과 아내는 부모님끼리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삼촌이라고 불렀죠. 누가 먼저 좋아했다기보다 우리는 만나면 마냥 편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내렸지만 따뜻했던 날, 그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당시 저는 32살, 아내는 24살이었습니다. 나이 차는 많이 났지만 오히려 아내는 저보다 훨씬 생각이 깊었죠. 바쁘게 촬영장을 오가느라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는 내 생활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아내는 일부러 영양식단을 짜서 도시락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 모습에 흠뻑 빠졌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을 펼치기엔 우리의 형편은 어렵기만 했습니다. 결혼식 후 신혼여행도 동료 연기자인 남성훈 씨가 직접 운전해줘 북악 스카이웨이를 한 바퀴 돈 게 전부였습니다. 이런 곳에 처음 와봤다며 눈이 휘둥그레져 창밖을 보던 아내를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납니다. 6평짜리 월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던 시절, 아내는 제 매니저이자 코디 역할까지 했습니다. 오로지 연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내는 두 아이 교육도 홀로 감당했죠. 살면서 저는 아들의 친구 이름은 뭔지, 학교 선생님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학년 몇 반인지조차 모르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김인문은 연기 생활 동안 불철주야 힘쓰고 몸을 아끼지 않은 탓에 1994년에 뇌경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어 2005년에 이 증세로 쓰러져 걷기 힘들거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나 그 뒤에도 영화에 계속 나오면서 연기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특히 장애인 배우 양성에 전심을 기울인 그는 2009년에 장애인 방송연 기자협회를 세워 장애인 배우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창신대학 연극영화과 명예학과장도 맡아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재익 감독의 선교영화 독짓는 늙은이의 출연에 촬영에 임하기 시작했고 촬영 초반에 진단 결과 방광암 3기가 발견되어 입원하면서도 출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인문은 당시 독짓는 늙은이 제작 발표회에서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며 무대에 올랐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건강 악화가 계속돼 오른쪽 다리와 팔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표정만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시 말하는 것이 불편한 탓에 인사말도 하지 못했고 이어진 인터뷰에서도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에서 8년간 부부로 함께 출연했던 전원주가 부연 설명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의 말은 잘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당시 눈빛만은 연기에 대한 의지로 활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인문은 이 영화를 어떻게 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제가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황순원의 소설은 다 읽었는데 정말 작품성이 있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겨울에 진행된 촬영이 추웠겠다고 하자 배우는 힘든 것도 감수해야 한다며 대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감정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영화사 측은 제작 발표회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독짓는 늙은이가 김인문의 마지막 작품이 될지도 모른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김인문은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작품도 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연기를 끝까지 계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과연 몸이 불편한데도 작품을 계속하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쉬운 건 안 돼. 영화 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거야. 라며 자신의 열정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전원주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뇌경색 투병 중인 김인문 선생님의 연기 투혼에 감동했어요. 불편한 몸으로 영화에 출연해 혼신의 연기를 하고 계세요. 불편한 몸으로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는 김인문 선생님께 감동했어요. 라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이어 김인문 선생님과는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 관련내에서 부부 역할을 했어요. 우리 옛날 부부는 이 독짓는 늙은이 하나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울먹였습니다. 촬영을 마친 지 3개월 후인 2011년 4월 25일 그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병상에서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빈소에는 반효정, 박인환, 김은기, 신구 등 원로 배우들은 물론 차화연, 이효정, 연규진 등 중견 배우들이 찾았습니다. 또한 최수종과 하이라 부부, 문근영, 정진영, 이준익 감독, 개그맨 김준호, 김정식 등 연예계 스타들의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독짓는 늙은이의 개봉을 보고 싶어 하셨는데 끝내 보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하며 빈소에 모니터를 설치해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후배 연기자 이효정은 김인문 선배님은 좋은 스승이자 좋은 선배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하심에도 끝까지 연기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으시고 작품 활동을 하셨습니다. 생각할수록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라고 슬픔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배우 정진영은 굉장히 배우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연기인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엄중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고인을 회상했습니다. 영화계 인사들이 대부분인 빈소에서 특히 눈에 띈 인물은 개그맨 김준호였습니다. 김인문의 별세 소식을 들은 김준호는 아버지 같은 분이 가셨다라며 비통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안 좋다며 와병 중에도 영화를 찍으셨는데 영화나 방송계 후배들이 그 열정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그 프로에서 고인의 성대모사를 하기도 했던 김준호는 성대모사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뵙고 그랬습니다. 세상과 후배들의 좋은 일 하셨으니 천국에 가셨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작품을 통해 보여준 서민적인 친근감과 척박한 인생에서도 한 줄기 따뜻함을 그려낸 고인은 그야말로 대중을 품에 안은 따뜻한 배우였습니다. 또 그가 드라마 속에서 선보였던 독특한 말투는 일부 개그맨들의 성대모사 소재로 애용되기도 했죠. 그만큼 뚜렷한 색깔의 연기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김준호가 김인문의 성대모사를 멋지게 소화해냈었습니다. 김준호는 김인문의 성대모사로 CF 목소리 연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 방송에서 김준호는 처음 김인문 선생님 성대모사를 할 때 직접 찾아뵙고 허락을 받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성대모사로 CF도 찍었었죠. 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김인문이 출연했던 CF에 김준호가 김인문 성대모사로 목소리 출연을 했던 것입니다. 2005년부터 뇌경색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해오던 김인문은 3번이나 쓰러진 후 의사로부터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건강관리와 재활훈련을 통해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뇌경색 판정 후 처음 하는 광고 촬영이었던 탓인지 그는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하고 있었지만 당시 광고 촬영장에서는 파이팅을 외치며 누구보다 열정적인 모습으로 열연을 보여주어 깊은 감동을 주었었습니다. 배우는 무대에서 숨을 거둬야 한다라고 늘 말했던 고인은 34세 늦깎이 배우로 신고식을 하고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수많은 명작의 주조연으로 활동을 펼쳤습니다. 투병 생활로 마지막까지 아픔과 함께 했지만 부디 그곳에서는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빨리 최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